안녕하세요. 오늘은 멕시코 여행을 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어느 나라를 여행 주제로 할지 고민이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언니가 멕시코 얘기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 멕시코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멕시코도 언니랑 같이 여행을 간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멕시코는 한국이랑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한국에서 멕시코까지 비행기로 18시간이 걸려요.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여행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항상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평일 하루나 이틀 연차를 쓰고 주말을 포함해서 2박 3일이나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멕시코는 비행 시간부터 18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2박 3일로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행을 가게 됐어요. 회사에 일주일 동안 쉬겠다고 휴가를 내고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언니가 내가 멕시코에 있을 때 너가 여행을 와야 되지 않겠냐고 멕시코 여행을 제안을 해서 멕시코를 가게 됐어요. 너무 좋았던 점은 언니가 멕시코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행을 갈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잠을 잘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식사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네 번째는 이동수단, 자동차 같은 이동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언니가 지원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저가 항공만 타다가 처음으로 국적기를 타게 된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자면 대한항공, 대한민국의 국적기고요. 아에로 멕시코가 멕시코의 국적기라서 그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원래 저가 항공을 타면은 물 한 모금 주지 않아가지고 늘 목이 너무 막혔거든요. 아에로 멕시코는 멕시코의 국적기다 보니까 눈 감고 일어나면 먹을 거 주고 눈 감고 일어나면 먹을 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비행 내내 굉장히 배부른 채로 있었어요. 저는 최종 목적지가 멕시코이긴 한데 멕시코 시티가 아니라 칸쿤이었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따지자면 제가 도착할 곳은 인천이 아니라 제주도인 거죠.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한 번 더 탔어야 했어요. 제가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권 검사랑 입국 심사를 해야 돼요. 저는 멕시코 시티에서 내려서 칸쿤으로 갈아타는 시간이 1시간 반이 있었는데 1시간 반 동안 여권 검사를 받고 입국 심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언니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반은 너무 짧다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친구들한테 내 동생이 이제 한국에서 넘어오는데 시간도 너무 짧고 비행기를 놓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다 보니까 너가 좀 도와줘라 하면서 제가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처리해줄 사람을 2명 정도 뽑아서 그 사람들을 대기시켰어요. 왜냐면 원래 멕시코 시티에서 만나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칸쿤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국적기고 언니는 저가 항공을 타고 오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 시티에 도착해서 칸쿤으로 가는 시간대에는 저희 언니도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저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언니가 걱정하는 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었고 두 번째 마음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성인이고 그 정도는 아무리 언어가 안 통하고 아무리 다른 나라여도 내가 그거 하나 못할까? 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못했고요. 결국 언니 친구가 저를 도와줬어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제가 비행기를 놓쳤어요.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거든요. 우선 1시간 반이라는 그 환승 시간이 너무 짧다고 언니가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2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첫 번째 조언은 비행기에 타면 한국 승무원을 찾아서 너의 상황을 말해라. 이거였어요. 제가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1시간 30분밖에 없으니까 나를 빨리 내릴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한국인 승무원한테 요청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서 한국인 승무원 좀 불러달라 요청했어요. 저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분이 알았다고 해서 내리기 직전에 앞자리로 이동했어요. 거의 비즈니스석 앉은 사람들 바로 다음에 제가 내렸거든요. 여권 검사를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여유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핸드폰 로밍을 해놨으니까 이 깊은 사실을 언니한테 전화해야겠다. 언니 친구 그냥 밖에 나가서 놀으라 그래. 나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롬이 안 켜지는 거예요. 내가 멕시코 시티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쪽으로 갔어요. 이제 제가 칸쿤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앞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항상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자 하면 따라가고 여기 가자 이러면 뭐 여권 들고 따라가고 이러니까 사실상 혼자 여행하는 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내가 타는 비행기의 뭐 번호가 여기라면 전광판을 보고 거기 써져 있는 번호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저 그거를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칸쿤 가는 비행기 어디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저쪽이야 이러면 저쪽으로 막 뛰어가고 저쪽이야 이러면 뭐 아까는 여기라고 했지만 저기라고 하니까 뛰어가고 계속 뛰어다니다가 도착을 했어요. 칸쿤 가는 비행기 앞에. 근데 제가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비행기가 떠난 후였어요. 그 말을 듣고 진짜 등에서 발목까지 땀이 쭈루룩 흐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로밍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잠깐 5분 동안은 로밍이 잘 터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 5분 동안 언니가 카톡을 이만큼 보내놨는데 그 카톡은 저한테 전송이 됐어가지고 제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니가 보낸 카톡을 읽어보니까 너가 탄 비행기가 사실은 정각에 출발해야 되는데 45분이 지연됐다. 그래서 1시간 30분에서 너가 45분을 뺏긴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비행기를 놓쳐도 공짜로 다음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거다. 그거에 대한 정보를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그 내용을 스페인어로 쫙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 쫙 적은 거예요. 이거를 둘 다 보내주면서 이 내용을 사람들한테 보여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포메이션에 가서 언니가 말해준 그 문자를 보여줬어요. 그분들이 여권 달라. 그래서 여권을 보여주고 다음 비행기를 공짜로 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그분들이 추가로 하는 질문들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언니 친구가 저를 위해 대기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항 와이파이 번호를 물어봤어요. 와이파이 번호를 알려주셔가지고 번호를 적고 와이파이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와이파이 신호가 한국이랑 다르게 한 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신호 사이에 제가 이제 언니랑 언니 친구한테 각각 연락을 했어요. 제가 비행기를 놓쳤고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언니 친구가 공항 직원이랑 통화를 해서 저는 이제 정말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됐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전에 비행기를 놓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내가 또 비행기를 놓치면 이제는 진짜 답이 없으니까 직원한테 나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봤어요. 직원이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로 가서 절로 가라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불안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통로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신 거예요. 너 여기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타라고 하면 타면 돼? 안녕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멕시코 사람들 너무 친절하다 감사했지만 또 불안한 거예요. 또 틀렸으면 어떡하지?
또 놓치면 어떡하지? 불안해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가서 제 비행기 표를 보여주면서 나 여기 갈 건데 여기가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맞다 했는데도 제가 그 비행기에 놓쳤던 경험이랑 로밍이 안 됐던 경험, 이게 너무 충격이었는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 앉아서 계속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제 앞에 앉아있던 외국인이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 지금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도 못한다. 근데 나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비행기표를 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뭔가 뺏긴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거를 못 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뺏기려고 꽉 잡으면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좋은 분인데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비행기표를 결국 가져가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그 직원한테 가서 아니 얘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도 못한대. 근데 자기가 가는 방향이 여기가 맞는지 궁금해한다. 이러면서 제 상황을 저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맞다 괜찮다는 저도 알아들었거든요. 그분이 정말 친절하게 야 내가 저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맞고 괜찮대 이러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마침내 비행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가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직원이 갑자기 저한테 걸어와가지고 너 이제 타면 돼. 만약에 A열이면 너 A열로 가. 너는 A열이야. 하면서 아예 그냥 모든 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무사히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놓쳤지만 언니와 언니 친구, 인포메이션 직원, 비행기 타는 곳에 있었던 직원, 그리고 그냥 착한 멕시칸 이 5명 모두의 도움으로 제가 1시간만 늦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가 오후 5시였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후 5시면 뭔가 어두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울적한 마음으로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뭐 한국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그렇게 날씨가 맑고 밝은 곳에 가면 습도가 엄청 심하잖아요. 한국도 여름에 엄청 습하거든요. 근데 멕시코는 습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공기가 맑은 거예요. 멕시코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저 멀리서 야! 엄청 환호해주면서 달려오는데 굉장히 반갑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언니가 멕시코에 갔을 때 한국이 다른 나라랑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이 진 거예요. 한국이 져서 멕시코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멕시코에 도착을 했어요. 언니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한국 덕분에 우리가 지금 행복한데 너가 한국인이라고? 너무 좋다. 이러면서 엄청 잘 챙겨줬다는 거예요. 원래도 멕시코 사람들이 엄청 착하지만 원래 기분이 좋은 상태면 더 착해지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한국이 축구가 진 거는 안타깝지만 우리 언니는 좋게 됐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멕시코 옷을 입어봤고 축구 유니폼이어서 그때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너무 놀랐던 게 습한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놀랐다고 했잖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너무 완벽한 나라였는데요. 그것보다 더 놀랐던 거는 음식이었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사실 한국도 미식의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한국인들은 원래 있었던 음식에 이것저것 조합해서 더 맛있게 먹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그 나라 음식도 충분히 맛있지만 역시 1위는 한국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멕시코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지하게 언니, 멕시코는 음식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나는 이제 멕시코 국기만 봐도 입맛이 돌아.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멕시코 문화 자체가 음식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서 음식이 맛없다고 하는 게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점이 한국과 꽤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언니는 곱창 타코를 가장 맛있게 먹었고요. 저는 랍스타 타코를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국은 타코의 그 또르띠아가 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언니가 멕시코는 옥수수 분말이랑 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밀은 많이 먹어봤으니까 옥수수 분말로 먹어봐 해서 옥수수 분말로 된 또르띠아를 먹었어요. 저는 밀이 더 맛있더라고요. 타코를 먹을 때 콜라를 같이 먹었거든요. 콜라가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저는 콜라가 너무 맛있었어요. 끝맛이 좀 텁텁하지 않고 개운하게 마시는 느낌? 그래서 콜라가 양이 많아도 물처럼 마실 수 있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콜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콜라를 쫙 채워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콜라보다 멕시코 콜라가 더 맛있어서 굉장히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면은 어떻게 다를까 비교도 해봤는데 일단 외국이다 보니까 컵라면 안에 포크가 있었고요. 한국 신라면은 전자레인지 조리가 안 되는데 멕시코 신라면은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된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 점이 좀 달랐어요. 음식이 가장 맛있는 나라를 뽑자면 첫 번째는 한국이고 두 번째는 멕시코, 세 번째가 이제 어디죠? 베트남입니다. 제가 언니랑 스노클링을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과일을 주시는 거예요. 파인애플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먹으려고 하니까 잠깐만! 이러더니 향신료 빨간색 고춧가루였나? 그거를 뿌리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먹는데요. 먹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과일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왜 뿌린 걸까? 그거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그거 안 뿌렸으면 멕시코가 1위 했을 수도. 저는 멕시코에 가서 언어의 중요성을 느꼈던 게 약간 워터파크 같은 곳을 갔어요. 거기서 가이드가 되게 진땀 흘리면서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었거든요. 저희 차례가 돼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언니가 스페인어로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빵긋 웃으면서 스페인어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언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영어는 매뉴얼대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스페인어는 매뉴얼에 자기가 알고 있는 꿀팁까지 포함해서 더 부가적으로 많은 설명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어가 통했을 때 여행이 더 쉬워지는구나.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스노클링 하러 갔을 때 안내방송 같은 걸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스페인어가 들렸어요. 그래서 스페인어가 들렸을 때 언니가 옆에서 통역을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는 영어가 들렸어요. 영어가 들리니까 옆에서 영어를 통역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언어를 많이 알게 되면은 일상이 조금 더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지나쳤던 간판인데
내가 만약에 그 나라의 언어를 알고 있으면 저 간판에 써져 있는 저 단어 이 뜻이잖아 하면서 재밌고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언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신의 커리어든 개인적인 지적 호기심이든 취미생활이든 어떤 이유로 한국어 공부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나라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게 진짜 멋있어요. 저는 스노클링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스노클링을 좀 많이 했어요. 스노클링 하면서 든 생각이 아직 공룡이 있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익룡 같은 새가 있는 거예요. 펠리칸이라고 하나요? 저는 그런 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멕시코에서 처음 보는 거였어요. 너무 자유롭게 바다에 있더라고요. 제가 스노클링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구경하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펠리칸이 제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긴 부리가 금방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펠리칸은 지금 저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이드도 없이 1대1로 마주친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주쳤어요, 펠리칸을. 워터파크에서 놀고 있었어요. 펠리칸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있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펠리칸이 이러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 두 눈이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 저는 뭐야, 나를 왜 봐? 긴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상태에서 날개를 이렇게 휙 피더니 파다다다닥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다가 으악 하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달려가지고 제 근처에 있었던 물고기를 이렇게 사냥하려고 달려온 거였는데 마침 제가 거기 있어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줄 알고 너무 겁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악 해서 도망가면 저 멀리서 다시 이러고 있고 달려오고 도망가서 다른 데 있으면 달려오고 이 정도면 목표가 나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요. 아무튼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잘 살아있고요. 그 워터파크는 굉장히 가격이 비쌌어요. 일단 그런 펠리칸도 볼 수 있었고 굉장히 컸거든요. 제가 원래는 사진도 안 찍고 영상도 안 찍거든요. 그래서 멕시코를 갔지만 자료가 적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지 않아서 눈으로 담았거든요. 눈으로 담으니까 오히려 더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해외여행지가 멕시코거든요. 앞으로 다른 해외를 가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변한다면 변했다고 말하러 올게요. 또 웃겼던 게 약간 숲길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경고 문구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멧돼지가 출몰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여기 멧돼지가 출몰할 수도 있대 라고 말을 했는데 언니 입장에서는 언니 멧돼지가 있어 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뭐? 야 피해! 막 이랬어요. 내가 이미 멧돼지를 발견한 상황이면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우린 이미 죽었어. 그리고 비버를 봤어요. 그 저스틴 비버 말고 동물 비버를 봤는데요. 빵가게 앞이었어요. 워터파크 안에 있는 빵가게 앞이었는데 비버한테 사람들이 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버는 받아먹고 사람들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우니까 비버한테 빵을 주고 싶어서 그 빵가게에서 빵을 사오는 거예요. 좋은 사업 구조 아니에요? 그 사장님이랑 가족인 비버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거는 막 재밌게 공연을 하는 거예요. 막 물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그래서 대박이다. 와, 불길이 여기까지 느껴지네? 와, 저기서 어떻게 축구를 하지? 그러니까 축구공이 있는데, 축구공이 있는데 불로 된 축구공이어서 그거를 막 발로 넣고 불길에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재밌긴 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양 옆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막 공연을 하는데 스케일이 엄청 크다고 느껴졌어요. 그거는 영상으로 남기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언니가 멕시코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언니는 숙소가 좀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숙소는 좋았지만 그 전까지 있었던 숙소는 좋지 않았다고 그 점을 좀 아쉬워 하더라고요. 마지막 숙소가 진짜 대박이긴 했어요. 일단 엄청 컸고요. 2명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크다고 싶을 정도로 컸어요. 저희가 있는 방만 바로 앞에 수영장이 있고 그 수영장 앞에 바다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게 수영장이 공용이긴 했는데 사람들이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숙소에 있다가 수영장 가고 바다로 가고 또 바다 갔다가 수영장으로 넘어오고 수영장 갔다가 다시 숙소로 가서 바로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마무리까지 행복했던 멕시코 여행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